유독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 특징 5가지. 산은 멀리서 보면 아름답지만 가까이 가면 오르기 힘든 법이다. 이는 마음의 벽을 높이 쌓은 이들이 가까이 하기 어려움을 나타낸다. 바다는 깊고 넓어 그 속성을 알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깊은 내면을 지닌 사람은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강물은 흐르며 길을 만드나 바위는 그 길을 막는다. 어떤 이들은 삶의 흐름 속에서 장애물이 되어 다가가기 어렵게 한다. 겨울 나무는 맨살을 드러내지만 그 진짜 아름다움은 봄이 오면 드러난다. 마음을 쉽게 열지 않는 이들도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를 드러낸다. 높은 산의 정상은 오로지 인내와 노력으로만 도달할 수 있다. 마음을 열기 어려운 사람들도 인내와 노력으로 접근해야 한다. 사막은 건조하고 삶의 흔적이 드물지만 그 속에서도 생명은 꽃 피운다. 어렵게 다가가는 사람들 속에서도 따뜻함과 연결의 순간을 찾을 수 있다. 구름은 변덕스럽게 모양을 바꾸며 예측하기 어렵다. 마음이 변화무쌍한 사람도 이해하려면 관찰과 인내가 필요하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봄의 존재감은 멀어지는 듯하나 결국 봄은 돌아온다. 때로는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도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감은 분명하다. 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동굴은 어둡고 신비로워 내부를 들여다보기 전까진 그 아름다움을 알 수 없다.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의 내면에도 이해와 애정으로 접근하면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로, 불필요한 관계보다 일의 집중도가 높은 사람들의 특성을 자연과 사물에 비유하여 설명하는 명언들을 먼저 공유하고 이를 통해 한 가지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물은 항상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며 그 길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 이처럼 일에 집중하는 사람은 자신의 길을 따라 자연스럽게 큰 성과를 이룬다. 대나무는 겨울에도 푸르러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는다. 일에 몰두하는 이들도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간다. 산은 조용히 서 있지만 그 존재감은 압도적이다. 일에 집중하는 사람도 말 없이 자신의 무게를 드러낸다. 해가 뜨면 꽃은 자연스럽게 피어난다. 집중력은 자연스럽게 결과를 이끌어내는 힘이다. 바위는 시간이 지나도 그 모습을 유지한다. 일에 집중하는 사람의 결실도 오랜 시간 동안 그 가치를 유지한다. 별은 밤하늘에서 조용히 빛나며 그 존재만으로도 밤을 밝힌다. 집중하는 사람의 업적도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주변을 밝힌다. 강은 돌과 장애물을 만나도 그 방향을 바꾸며 흐른다. 일에 집중하는 사람도 장애를 만나면 유연하게 대처한다. 나침반은 항상 북쪽을 가리킨다. 일에 집중하는 사람의 마음도 항상 자신의 목표를 향한다. 뿌리 깊은 나무는 세찬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깊은 집중력을 가진 사람도 외부의 소란에 흔들리지 않는다. 등대는 항상 한 방향을 향해 빛을 발한다. 일에 집중하는 사람도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며 길을 안내한다. 어느 날 깊은 숲속의 대나무 숲에서 한 철학자가 명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 철학자는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불필요한 세상의 소란에서 멀어지려 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들은 서로 부딪히며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냈고 철학자는 이 소리에서 깊은 집중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대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뿌리는 굳건히 땅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사람도 자신의 목표에 집중하면서 외부의 방해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철학자는 숲을 떠나 도시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집중의 중요성과 그것이 가져다주는 평온함과 성취감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철학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대나무 숲에서만 명상하시나요? 철학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대나무는 바람이 불 때마다 서로를 치며 음악을 만들어 그 소리 속에서 나는 집중의 미학을 듣지. 너도 언젠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야. 대나무는 겨울에도 푸르러 일의 중요성에 집중하는 것처럼 진정한 목표를 향해 굽히지 않는다.
산은 조용히 있으나 그 존재감은 압도적이다.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이들도 마찬가지로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다. 꽃은 빛을 향해 자라나듯 사람도 자신의 열정을 따라 성장한다. 일에 대한 집중은 자신의 빛을 따르는 것이다. 물은 장애물을 만나면 흐름을 바꾸지만 항상 바다를 향해 나아간다. 목표에 집중하는 이들도 방해가 있더라도 결국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나무는 뿌리가 깊을수록 크고 강해진다. 일에 대한 깊은 집중도 또한 인간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 해는 매일 같은 길을 따라 이동하지만 그것이 바로 세계에 생명을 주는 힘이다. 일상의 집중도가 바로 큰 성과를 낳는다. 바람은 보이지 않으나 그 힘은 분명하다. 일에 대한 집중은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으나 그 결과는 명확하다. 별은 멀리 떨어져 있으나 그 빛은 우리에게 도달한다.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이들의 노력도 멀리서도 그 가치가 빛난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힘든 작업도 결국에는 성장과 재생의 계절을 맞이한다. 일에 집중하는 과정도 마찬가지로 결실을 맺는다. 강이 바다로 흐르듯 집중과 노력도 성공으로 이어진다. 목표를 향한 지속적인 집중은 결국 큰 성취로 이어진다. 두 번째로 한 작은 마을에는 평화롭게 살고 있던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그의 지혜와 친절함으로 잘 알려져 있었지만 동시에 그는 사람들에 대한 의심이 많아 거의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의 의심은 마치 짙은 안개처럼 그의 마음을 뒤덮고 있었고 이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노인과 가까워지기 어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는 갑자기 깊은 안개가 몰려왔습니다. 시야가 흐려져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마을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안개는 노인에게는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속 의심의 안개를 오랜 시간 동안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기회를 사용하여 자신의 의심을 극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노인은 안개가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 생각하며 마을 사람들을 하나하나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길을 찾으며 그는 각 집을 찾아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의 방문을 의아해했지만 노인의 따뜻한 마음과 진정성 있는 대화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각 가정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을 보았고 그들 역시 노인의 다정함과 지혜에 감동받았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마을이 다시 활기를 찾았을 때 노인은 더 이상 마을에서 의심 많은 노인으로만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마을의 사람들과 깊은 유대감을 성성한 존경받는 이웃이 되었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가릴 때 태양은 여전히 빛나고 있음에도 보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의심이 많으면 타인의 진심을 볼 수 없게 된다. 가을 바람이 나무잎을 떨어뜨리듯 의심은 신뢰를 앗아간다. 신뢰 없는 곳에는 진정한 관계가 자리 잡을 수 없다. 거울에 먼지가 쌓이면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없다. 의심이 마음에 쌓이면 타인의 진정한 모습도 볼 수 없다. 폭풍이 몰아치면 바다도 험난해진다. 마음속 의심이 많으면 내면의 평화도 소란스러워진다. 겨울의 숨은 씨앗은 봄이 오면 꽃을 피운다. 의심을 내려놓으면 신뢰가 자라나 관계가 꽃 피울 수 있다. 밤하늘의 별은 구름에 가려질 때조차 그 자리에 있다. 의심 속에서도 타인의 선한 의도를 잊지 말아야 한다. 산 속에 안개가 짙을 때 길을 찾기 어렵다. 마음의 안개, 의심이 짙으면 진실을 보는 길도 험난해진다. 물 위에 떠 있는 잎사귀는 바람의 방향을 따라 흘러간다. 의심이 많은 마음도 외부의 영향에 쉽게 흔들린다. 깊은 물은 조용하나 그 속은 보이지 않는다. 의심이 많은 마음도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내면은 복잡하다. 올빼미는 어둠 속에서도 명확히 볼 수 있다. 의심이 많은 상황에서도 진실을 명확히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 옛날 어느 마을에 스스로를 학습의 여행자라 칭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인간관계보다 자기 개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고 그의 목표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마을의 모든 책을 읽었고 모든 스승에게 배울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만족하지 못한 그는 더 많은 지식을 찾아 세계를 여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여행은 바람처럼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각지를 돌며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배웠고 각 문화와 전통에서 새로운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행이 계속될수록 그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며 사람들과의 교류보다는 책과의 대화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해 자라는 것을 보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태양처럼 되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성장하고 있었지만 해바라기처럼 그 과정에서 주변의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것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을 얻은 그는 여행을 계속하면서도 이제는 다른 여행자들과 지식을 공유하고 마을에서 만났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며 그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기 개발이 단지 내적 성장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다른 이들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배우는 여정임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는 지식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풍부한 경험을 가진 지혜로운 여행자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고 그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자기 개발과 인간관계의 균형을 찾기 위한 자신들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나무는 자라기 위해 뿌리를 깊이 내린다. 사람도 자기 개발을 통해 내면의 힘을 키운다. 산은 높이 솟아있지만 그 꼭대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내부에서부터 강인해져야 한다. 이처럼 자기 개발은 높은 목표를 향한 여정이다. 강물이 바위를 깎아내는 것처럼 지속적인 자기 개발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힘을 준다. 해가 매일 동쪽에서 떠오르듯 자기 개발에 헌신하는 사람은 매일 새로운 시작을 한다. 다른 변화하는 모습으로 항상 새로움을 보여준다. 자기 개발도 인생의 변화와 성장을 가져온다. 별은 어둠 속에서도 빛난다. 자기 개발에 집중하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밝힌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감을 드러낸다. 자기 개발은 외부에 직접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그 효과는 분명하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이 되기까지 자기 개발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해 자라듯 자기 개발에 집중하는 사람은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듯 자기 개발은 새로운 시작과 기회를 가져온다. 네 번째로 옛날 옛적 작은 마을에 혼자 걷는 사막 여우라 불리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고 마을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거의 피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마치 사막처럼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며 타인에게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심각한 가뭄이 들었고 모두가 물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걷는 사막 여우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물을 찾기로 결심했고 사막의 오랜 지혜와 자신이 개발한 기술을 사용하여 멀리 떨어진 곳에서 물을 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물을 발견한 후 처음에는 이 소식을 마을 사람들과 공유하지 않고 혼자만의 물을 즐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물을 찾는 과정에서 만난 한 사막 여우가 그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했습니다. 사막 여우는 물은 모두의 것이며 나눌 때 그 가치가 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혼자 걷는 사막 여우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견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기로 결심했고 그의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가 물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그의 행동으로 인해 마을은 다시 번성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생명의 소중함과 공동체의 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혼자 걷는 사막 여우는 이 경험을 통해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기 개발에 시간을 할애했지만 이제는 지역 사회에도 기여하며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나누는 데 더 적극적이 되었습니다.
해는 자신의 빛을 내며 모든 것을 비추지만 그 빛은 자신에게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처럼 내면에만 집중하면 주변의 아름다움을 놓칠 수 있다. 나무는 뿌리를 통해 자신을 먹여 살리지만 그 과정에서 주변 토양을 영양분으로 공급한다. 자기 자신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가치를 줄 수 있다. 강은 자신의 길을 따라 흐르며 바다로 이어지지만 그 여정에서 주변에 생명을 주는 물을 제공한다. 자신의 길을 가면서도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산은 고요히 서 있지만 그 존재로 인해 주변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도 주변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별은 밤하늘에서 빛나지만 그 빛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볼 수 있다. 자신을 돌보면서도 타인에게 빛을 발할 수 있다. 해바라기는 태양을 향해 자라지만 그 과정에서 꽃가루를 퍼뜨려 다른 생명을 살린다. 자신을 개발하면서도 주변에 기여할 수 있다. 물방울은 작지만 모이면 강을 이룬다. 개인의 관심이 작더라도 공동의 목표를 향해 모일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감을 느낄 수 있다.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사람도 타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구름은 하늘을 자유롭게 떠돌지만 그늘을 제공하거나 비를 내려 대지에 생명을 준다. 자신의 자유를 추구하면서도 타인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다. 달은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질 때도 있지만 언제나 다시 빛나듯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람도 타인과의 연결을 재발견할 수 있다. 다섯 번째로 옛날 옛적 조용한 숲속에 한 그루의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다른 나무들과 달리 바람이 불어도 거의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숲의 다른 나무들은 강한 바람의 잎사귀를 서로 부딪혀 큰 소리를 냈지만 이 큰 나무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나무가 말이 없는 것에 대해 숲속 동물들은 각기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몇은 나무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다른 나무들과 소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어떤 이들은 나무가 단지 수줍음이 많아서 그렇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숲을 여행하던 한 현명한 부엉이가 이 큰 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부엉이는 나무에게 왜 말이 없는지 직접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무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넌 왜 다른 나무들처럼 바람의 이야기를 하지 않니? 큰 나무는 잠시 조용히 있었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말이 많지 않지만 내가 관찰하고 듣고 느끼는 것이 많기 때문이야. 바람과의 대화는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어. 부엉이는 이 대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나무가 조용히 있음으로써 실제로는 주변 세상과 더 깊은 연결을 맺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숲속 동물들에게 전하자 모두가 큰 나무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나무의 조용함은 숲속에서 가장 큰 지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동물들은 나무 아래 모여 그의 조용한 현명함에서 배우려고 했고, 나무는 그들에게 바람, 별, 그리고 생명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조용한 방식으로 전달했습니다. 산은 조용하지만 그 존재감은 압도적이다. 말이 없는 사람도 그들의 존재만으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바다는 가만히 있어도 그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없다. 조용한 사람들의 내면도 마찬가지로 깊고 풍부하다. 대지는 말없이 모든 생명을 키워내지만 그 기여는 무한하다. 말이 적은 이들도 행동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 별은 밤하늘에서 조용히 빛나며 그 아름다움을 말없이 전한다. 조용한 사람들의 행동과 태도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 구름은 소리 없이 하늘을 이동하며 때로는 비를 내려 생명의 수분을 공급한다. 말이 없는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나무는 조용히 자라면서도 산소를 제공하고 생명을 유지한다. 말이 적은 사람들도 자신의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한다. 달은 말없이 밤을 밝히며 그 조용함 속에서도 길잡이 역할을 한다. 조용한 사람들도 그들만의 방식으로 타인에게 길을 안내할 수 있다. 눈은 조용히 내리면서 대지를 하얗게 덮으며
자연의 새로운 생명을 준비시킨다. 말이 적은 사람들의 조용한 기여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강은 조용히 흐르면서도 끊임없이 경로를 바꾸고 생명을 지탱한다. 말이 적은 사람들도 그들의 흐름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 밤하늘은 말없이 수많은 별로 이야기를 전한다. 조용한 사람들의 존재와 행동이 그들만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과 같다. 옛날 옛적, 말이 많지 않은 큰 나무, 자기 개발에 몰두하는 올빼미, 사람들에게 의심 많은 여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사슴, 그리고 일에만 몰두하는 벌레가 사는 조용한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유독 다가가기 어려운 캐릭터들로 가득했지만 각각은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숲의 생태계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숲에 갑자기 찾아온 한 큰 문제로 인해 모든 캐릭터들이 처음으로 서로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숲에는 미로 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누구도 혼자서는 길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각 캐릭터의 특징이 숲을 구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말이 없던 큰 나무는 자신의 높이를 이용해 미로 같은 안개 위에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자기 개발에 몰두하던 올빼미는 밤 시간 동안 길을 찾는데 필요한 지혜를 제공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의심 많던 여우는 의심을 긍정적으로 활용하여 안개 속의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자신에게만 집중하던 사슴은 자신의 빠른 발을 이용해 정보를 숲 전체에 빠르게 전달했습니다. 일에만 몰두하던 벌레는 안개를 해치는데 필요한 도구를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결국 이 5 캐릭터의 협력으로 숲은 안개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모든 존재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깊어졌습니다. 숲은 다시 한번 평화를 되찾았고 이 사건은 조용한 숲의 비밀로 전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대화가 여러분에게 유익한 통찰과 영감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유독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들의 특성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여정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에 또 소중한 이야기와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유독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 특징 5가지. 산은 멀리서 보면 아름답지만 가까이 가면 오르기 힘든 법이다. 이는 마음의 벽을 높이 쌓은 이들이 가까이 하기 어려움을 나타낸다. 바다는 깊고 넓어 그 속성을 알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깊은 내면을 지닌 사람은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강물은 흐르며 길을 만드나 바위는 그 길을 막는다. 어떤 이들은 삶의 흐름 속에서 장애물이 되어 다가가기 어렵게 한다. 겨울 나무는 맨살을 드러내지만 그 진짜 아름다움은 봄이 오면 드러난다. 마음을 쉽게 열지 않는 이들도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를 드러낸다. 높은 산의 정상은 오로지 인내와 노력으로만 도달할 수 있다. 마음을 열기 어려운 사람들도 인내와 노력으로 접근해야 한다. 사막은 건조하고 삶의 흔적이 드물지만 그 속에서도 생명은 꽃 피운다. 어렵게 다가가는 사람들 속에서도 따뜻함과 연결의 순간을 찾을 수 있다. 구름은 변덕스럽게 모양을 바꾸며 예측하기 어렵다. 마음이 변화무쌍한 사람도 이해하려면 관찰과 인내가 필요하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봄의 존재감은 멀어지는 듯하나 결국 봄은 돌아온다. 때로는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도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감은 분명하다. 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동굴은 어둡고 신비로워 내부를 들여다보기 전까진 그 아름다움을 알 수 없다.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의 내면에도 이해와 애정으로 접근하면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로, 불필요한 관계보다 일의 집중도가 높은 사람들의 특성을 자연과 사물에 비유하여 설명하는 명언들을 먼저 공유하고 이를 통해 한 가지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물은 항상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며 그 길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
이처럼 일에 집중하는 사람은 자신의 길을 따라 자연스럽게 큰 성과를 이룬다. 대나무는 겨울에도 푸르러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는다. 일에 몰두하는 이들도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간다. 산은 조용히 서 있지만 그 존재감은 압도적이다. 일에 집중하는 사람도 말 없이 자신의 무게를 드러낸다. 해가 뜨면 꽃은 자연스럽게 피어난다. 집중력은 자연스럽게 결과를 이끌어내는 힘이다. 바위는 시간이 지나도 그 모습을 유지한다. 일에 집중하는 사람의 결실도 오랜 시간 동안 그 가치를 유지한다. 별은 밤하늘에서 조용히 빛나며 그 존재만으로도 밤을 밝힌다. 집중하는 사람의 업적도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주변을 밝힌다. 강은 돌과 장애물을 만나도 그 방향을 바꾸며 흐른다. 일에 집중하는 사람도 장애를 만나면 유연하게 대처한다. 나침반은 항상 북쪽을 가리킨다. 일에 집중하는 사람의 마음도 항상 자신의 목표를 향한다. 뿌리 깊은 나무는 세찬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깊은 집중력을 가진 사람도 외부의 소란에 흔들리지 않는다. 등대는 항상 한 방향을 향해 빛을 발한다. 일에 집중하는 사람도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며 길을 안내한다. 어느 날 깊은 숲속의 대나무 숲에서 한 철학자가 명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 철학자는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불필요한 세상의 소란에서 멀어지려 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들은 서로 부딪히며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냈고 철학자는 이 소리에서 깊은 집중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대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뿌리는 굳건히 땅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사람도 자신의 목표에 집중하면서 외부의 방해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철학자는 숲을 떠나 도시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집중의 중요성과 그것이 가져다주는 평온함과 성취감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철학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대나무 숲에서만 명상하시나요? 철학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대나무는 바람이 불 때마다 서로를 치며 음악을 만들어 그 소리 속에서 나는 집중의 미학을 듣지. 너도 언젠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야. 대나무는 겨울에도 푸르러 일의 중요성에 집중하는 것처럼 진정한 목표를 향해 굽히지 않는다. 산은 조용히 있으나 그 존재감은 압도적이다.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이들도 마찬가지로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다. 꽃은 빛을 향해 자라나듯 사람도 자신의 열정을 따라 성장한다. 일에 대한 집중은 자신의 빛을 따르는 것이다. 물은 장애물을 만나면 흐름을 바꾸지만 항상 바다를 향해 나아간다. 목표에 집중하는 이들도 방해가 있더라도 결국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나무는 뿌리가 깊을수록 크고 강해진다. 일에 대한 깊은 집중도 또한 인간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 해는 매일 같은 길을 따라 이동하지만 그것이 바로 세계에 생명을 주는 힘이다. 일상의 집중도가 바로 큰 성과를 낳는다. 바람은 보이지 않으나 그 힘은 분명하다. 일에 대한 집중은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으나 그 결과는 명확하다. 별은 멀리 떨어져 있으나 그 빛은 우리에게 도달한다.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이들의 노력도 멀리서도 그 가치가 빛난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힘든 작업도 결국에는 성장과 재생의 계절을 맞이한다. 일에 집중하는 과정도 마찬가지로 결실을 맺는다. 강이 바다로 흐르듯 집중과 노력도 성공으로 이어진다. 목표를 향한 지속적인 집중은 결국 큰 성취로 이어진다. 두 번째로 한 작은 마을에는 평화롭게 살고 있던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그의 지혜와 친절함으로 잘 알려져 있었지만 동시에 그는 사람들에 대한 의심이 많아 거의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의 의심은 마치 짙은 안개처럼 그의 마음을 뒤덮고 있었고 이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노인과 가까워지기 어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는 갑자기 깊은 안개가 몰려왔습니다. 시야가 흐려져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마을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안개는 노인에게는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속 의심의 안개를 오랜 시간 동안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기회를 사용하여
자신의 의심을 극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노인은 안개가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 생각하며 마을 사람들을 하나하나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길을 찾으며 그는 각 집을 찾아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의 방문을 의아해했지만 노인의 따뜻한 마음과 진정성 있는 대화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각 가정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을 보았고 그들 역시 노인의 다정함과 지혜에 감동받았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마을이 다시 활기를 찾았을 때 노인은 더 이상 마을에서 의심 많은 노인으로만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마을의 사람들과 깊은 유대감을 청성한 존경받는 이웃이 되었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가릴 때 태양은 여전히 빛나고 있음에도 보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의심이 많으면 타인의 진심을 볼 수 없게 된다. 가을 바람이 나무숲을 떨어뜨리듯 의심은 신뢰를 앗아간다. 신뢰 없는 곳에는 진정한 관계가 자리 잡을 수 없다. 거울에 먼지가 쌓이면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없다. 의심이 마음에 쌓이면 타인의 진정한 모습도 볼 수 없다. 폭풍이 몰아치면 바다도 험난해진다. 마음속 의심이 많으면 내면의 평화도 소란스러워진다. 겨울의 숨은 씨앗은 봄이 오면 꽃을 피운다. 의심을 내려놓으면 신뢰가 자라나 관계가 꽃 피울 수 있다. 밤하늘의 별은 구름에 가려질 때조차 그 자리에 있다. 의심 속에서도 타인의 선한 의도를 잊지 말아야 한다. 산 속에 안개가 짙을 때 길을 찾기 어렵다. 마음의 안개, 의심이 짙으면 진실을 보는 길도 험난해진다. 물 위에 떠 있는 잎사귀는 바람의 방향을 따라 흘러간다. 의심이 많은 마음도 외부의 영향에 쉽게 흔들린다. 깊은 물은 조용하나 그 속은 보이지 않는다. 의심이 많은 마음도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내면은 복잡하다. 올빼미는 어둠 속에서도 명확히 볼 수 있다. 의심이 많은 상황에서도 진실을 명확히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 옛날 어느 마을에 스스로를 학습의 여행자라 칭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인간관계보다 자기 개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고 그의 목표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마을의 모든 책을 읽었고 모든 스승에게 배울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만족하지 못한 그는 더 많은 지식을 찾아 세계를 여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여행은 바람처럼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각지를 돌며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배웠고 각 문화와 전통에서 새로운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행이 계속될수록 그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며 사람들과의 교류보다는 책과의 대화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해 자라는 것을 보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태양처럼 되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성장하고 있었지만 해바라기처럼 그 과정에서 주변의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것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을 얻은 그는 여행을 계속하면서도 이제는 다른 여행자들과 지식을 공유하고 마을에서 만났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며 그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기 개발이 단지 내적 성장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다른 이들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배우는 여정임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는 지식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풍부한 경험을 가진 지혜로운 여행자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고 그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자기 개발과 인간관계의 균형을 찾기 위한 자신들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나무는 자라기 위해 뿌리를 깊이 내린다. 사람도 자기 개발을 통해 내면의 힘을 키운다. 산은 높이 솟아있지만 그 꼭대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내부에서부터 강인해져야 한다. 이처럼 자기 개발은 높은 목표를 향한 여정이다. 강물이 바위를 깎아내는 것처럼 지속적인 자기 개발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힘을 준다. 해가 매일 동쪽에서 떠오르듯 자기 개발에 헌신하는 사람은 매일 새로운 시작을 한다. 다른 변화하는 모습으로
항상 새로움을 보여준다. 자기 개발도 인생의 변화와 성장을 가져온다. 별은 어둠 속에서도 빛난다. 자기 개발에 집중하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밝힌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감을 드러낸다. 자기 개발은 외부에 직접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그 효과는 분명하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이 되기까지 자기 개발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해 자라듯 자기 개발에 집중하는 사람은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듯 자기 개발은 새로운 시작과 기회를 가져온다. 네 번째로, 옛날 옛적 작은 마을에 혼자 걷는 사막 여우라 불리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고 마을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거의 피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마치 사막처럼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며 타인에게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심각한 가뭄이 들었고 모두가 물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걷는 사막 여우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물을 찾기로 결심했고 사막의 오랜 지혜와 자신이 개발한 기술을 사용하여 멀리 떨어진 곳에서 물을 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물을 발견한 후 처음에는 이 소식을 마을 사람들과 공유하지 않고 혼자만의 물을 즐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물을 찾는 과정에서 만난 한 사막 여우가 그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했습니다. 사막 여우는 물은 모두의 것이며 나눌 때 그 가치가 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혼자 걷는 사막 여우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견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기로 결심했고 그의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가 물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그의 행동으로 인해 마을은 다시 번성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생명의 소중함과 공동체의 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혼자 걷는 사막 여우는 이 경험을 통해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기 개발에 시간을 할애했지만 이제는 지역 사회에도 기여하며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나누는 데 더 적극적이 되었습니다. 해는 자신의 빛을 내며 모든 것을 비추지만 그 빛은 자신에게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처럼 내면에만 집중하면 주변의 아름다움을 놓칠 수 있다. 나무는 뿌리를 통해 자신을 먹여 살리지만 그 과정에서 주변 토양을 영양분으로 공급한다. 자기 자신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가치를 줄 수 있다. 강은 자신의 길을 따라 흐르며 바다로 이어지지만 그 여정에서 주변에 생명을 주는 물을 제공한다. 자신의 길을 가면서도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산은 고요히 서 있지만 그 존재로 인해 주변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도 주변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별은 밤하늘에서 빛나지만 그 빛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볼 수 있다. 자신을 돌보면서도 타인에게 빛을 발할 수 있다. 해바라기는 태양을 향해 자라지만 그 과정에서 꽃가루를 퍼뜨려 다른 생명을 살린다. 자신을 개발하면서도 주변에 기여할 수 있다. 물방울은 작지만 모이면 강을 이룬다. 개인의 관심이 작더라도 공동의 목표를 향해 모일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감을 느낄 수 있다.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사람도 타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구름은 하늘을 자유롭게 떠돌지만 그늘을 제공하거나 비를 내려 대지에 생명을 준다. 자신의 자유를 추구하면서도 타인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다. 달은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질 때도 있지만 언제나 다시 빛나듯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람도 타인과의 연결을 재발견할 수 있다. 다섯 번째로, 옛날 옛적 조용한 숲속에 한 그루의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다른 나무들과 달리 바람이 불어도 거의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숲의 다른 나무들은 강한 바람의 잎사귀를 서로 부딪혀 큰 소리를 냈지만 이 큰 나무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나무가 말이 없는 것에 대해 숲속 동물들은 각기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몇은 나무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다른 나무들과 소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어떤 이들은 나무가 단지 수줍음이 많아서 그렇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숲을 여행하던 한 현명한 부엉이가 이 큰 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부엉이는 나무에게 왜 말이 없는지 직접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무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넌 왜 다른 나무들처럼 바람의 이야기를 하지 않니? 큰 나무는 잠시 조용히 있었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말이 많지 않지만 내가 관찰하고 듣고 느끼는 것이 많기 때문이야. 바람과의 대화는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어. 부엉이는 이 대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나무가 조용히 있음으로써 실제로는 주변 세상과 더 깊은 연결을 맺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숲속 동물들에게 전하자 모두가 큰 나무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나무의 조용함은 숲속에서 가장 큰 지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동물들은 나무 아래 모여 그의 조용한 현명함에서 배우려고 했고, 나무는 그들에게 바람, 별, 그리고 생명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조용한 방식으로 전달했습니다. 산은 조용하지만 그 존재감은 압도적이다. 말이 없는 사람도 그들의 존재만으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바다는 가만히 있어도 그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없다. 조용한 사람들의 내면도 마찬가지로 깊고 풍부하다. 대지는 말없이 모든 생명을 키워내지만 그 기여는 무한하다. 말이 적은 이들도 행동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 별은 밤하늘에서 조용히 빛나며 그 아름다움을 말없이 전한다. 조용한 사람들의 행동과 태도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 구름은 소리 없이 하늘을 이동하며 때로는 비를 내려 생명의 수분을 공급한다. 말이 없는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나무는 조용히 자라면서도 산소를 제공하고 생명을 유지한다. 말이 적은 사람들도 자신의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한다. 다른 말 없이 밤을 밝히며 그 조용함 속에서도 길잡이 역할을 한다. 조용한 사람들도 그들만의 방식으로 타인에게 길을 안내할 수 있다. 눈은 조용히 내리면서 대지를 하얗게 덮으며 자연의 새로운 생명을 준비시킨다. 말이 적은 사람들의 조용한 기여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강은 조용히 흐르면서도 끊임없이 경로를 바꾸고 생명을 지탱한다. 말이 적은 사람들도 그들의 흐름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 밤하늘은 말없이 수많은 별로 이야기를 전한다. 조용한 사람들의 존재와 행동이 그들만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과 같다. 옛날 옛적 말이 많지 않은 큰 나무, 자기 개발에 몰두하는 올빼미, 사람들에게 의심 많은 여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사슴, 그리고 일에만 몰두하는 벌레가 사는 조용한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유독 다가가기 어려운 캐릭터들로 가득했지만 각각은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숲의 생태계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숲에 갑자기 찾아온 한 큰 문제로 인해 모든 캐릭터들이 처음으로 서로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숲에는 미로 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누구도 혼자서는 길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각 캐릭터의 특징이 숲을 구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말이 없던 큰 나무는 자신의 높이를 이용해 미로 같은 안개 위에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자기 개발에 몰두하던 올빼미는 밤 시간 동안 길을 찾는데 필요한 지혜를 제공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의심 많던 여우는 의심을 긍정적으로 활용하여 안개 속의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자신에게만 집중하던 사슴은 자신의 빠른 발을 이용해 정보를 숲 전체에 빠르게 전달했습니다. 일에만 몰두하던 벌레는 안개를 해치는데 필요한 도구를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결국 이 5 캐릭터의 협력으로 숲은 안개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모든 존재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깊어졌습니다. 숲은 다시 한번 평화를 되찾았고 이 사건은 조용한 숲의 비밀로 전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대화가 여러분에게 유익한 통찰과 영감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유독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들의 특성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여정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에 또 소중한 이야기와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